예, 안녕하세요. 문경보라고 합니다. 한 20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했고요. 예, 그리고 한 2, 3년 돼가네요. 어느 여름에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학교 교정을 떠나서 지금은 여기저기 말 팔고 발품 팔고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수백 번 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날을 위해서 내 눈물은 잠시 감출게. I can do it, I can do it. 한숨 따윈 내게 어울리지 않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30년, 40년 전, 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해 보이니까 한 20년 전으로 제가 내려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참 좋으셨죠? 진짜요? 방송에서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그러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태아가 편안했죠. 양수에 둥둥 떠다니고 탯줄 가만히 있으면 음식 들어오고 엄마 순대 먹고 싶으면 엄마 입맛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태아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뱃속에서의 기억 때문에. 이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신과 인간의 차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갈 걸로 알아요. 인간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아직은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면 다 그게 주어지는 걸로 알아요. 왜? 아직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이제 안 좋은 상황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10달 지나니까 그랬잖아요. 야, 이제 그만 방 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렇게 제왕절개한 거 말고 하신 분 말고 자연분만한 경우에 태아가 빠져나올 때 그 고통이 어머니가 느끼는 산모가 느끼는 고통과 일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어른이잖아요. 엄마는 어른이고 도와주는 분 계시고 호흡도 하고 의학적인 힘도 빌리고 준비하고. 근데 애는 진짜 요만한 거 2.5, 3.5, 4.0 요만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 거기를 온몸에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나가라고 신체 기관들이 밀어내니까 나온 거고 나오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고3 아이들 기억나시나요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가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는 세상 갈 수도 없고요.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문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요. 집 대문 바깥에서 나가서 독립을 해야 돼요. 20살이 되면. 힘들죠. 어릴 때부터 그 트라우마가 연습이 됩니다. 나왔어요. 나오면 좀 행복해야지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오면. 근데 그 조그만 어린 갓난 아이가 나온 세상은요, 추워요. 옷도 안 입고. 탯줄을 싹 잘라버리네요. 탯줄은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 주던 통로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던 음식이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이제 먹고 살 수도 없게 됐고요. 외부하고 나도 절단 났습니다. 그럼 뭘까요? 외로움. 또 굶어 죽었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때 배웁니다. 인간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외로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옆구리가 시리다? 외로울 때 추위를 느꼈던 어릴 때 감각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떤 아줌마가 안아줘요. 그때 엄마의 몸의 체온, 숨결, 호흡, 엄마 심장의 박동소리, 엄마의 웃음소리, 애는 평생 못 잊습니다. 또는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주시건 우유를 주시건 다 먹을 거리를 주시잖아요. 그거는 절대 못 잊어요. 왜? 죽음의 땅에서 삶의 땅으로 왔으니까. 그걸 사람들은 뭘로 번역하냐면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희망. 희망은 절망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죽음의 땅에서 삶의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 삶의 땅에서 다시 죽음의 땅으로 가라면 가겠냐고요. 아이는 이쪽으로 안 가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왜 떠나요? 부모를 떠나야 다시 부모한테 올 수 있다니까요.
부모를 안 떠나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서 헤어짐만 남아요. 맨 끝엔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와서 또 같이 아웅다웅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근데 못 떠나요. 거기 가면 죽는데 왜 떠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부모 말은 무지 잘 들어요. 네, 시킨 대로 다 해요. 입이 혀처럼 살살살 녹아요. 두 번째는 부모 말은 무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심은 유지하되 자기 힘든 일은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요.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어른 될래? 안 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이나 행동들을 하고 불편한 친구인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면 뭐 답이 나와요. 근데 4학년, 5학년 중학교 가봤어요. 답 안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과정입니다. 그리고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아빠, 나 아빠 딸 맞아요? 하고 묻는 관계의 포로들이 이야기하는 슬픈 현실들입니다. 그걸 알고 받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큰이라고, 어른들 하는 말씀, 큰이라고 다 그래. 과정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수직적인 관계에서, 부모님부터 모든 걸 받는 관계에서 수평적인 친구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은 그래서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다시 가기 위한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따라서 많이 무서워하고, 무서우니까 화도 막 나고,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하고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애들이 왜 저러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지겨워 죽겠어. DNA 추적 들어가죠? 꼭 지 아빠 닮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본까지 막 따져야 돼요. 왜 그럴까? 왜 크느라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았다는 사실만 남아있어요. 거의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잘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흘러가지 않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다 보면 한 5분쯤까지는 감정들이 막 오고, 이제 내가 뭐 잘못했구나, 죄송하거나 또는 억울하다 막 이렇게 막 와요. 근데 5분쯤 지나면 그 방에 그 장판지에 그 무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벽지에 무늬만 계속 보이고. 딴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머릿속으로 일주일간 계획 쫙 정리했다가 돌아오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방어 기제예요.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쭉 올라와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능력, 태도, 행동, 이걸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최대의 방어 기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망각이에요. 망각. 시험 때가 되면요, 시험 때가 되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양호실에 가요. 시험 끝나면 나아요. 중3, 고3, 대학교 4학년들이 시험지가 눈에 안 보여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험지가 안 보여요. 그게 병원에 가서 체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신체화예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또는 시험 결과가 가야 될 길이나 시험 결과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시험지를 아예 보기 싫은 거, 새로 학교가 시작되면 학교 가기 싫은 거, 새 학기 증후군. 그래서 여자애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누워있고 남자애들은 다리가 부러지죠. 그게 신체화입니다. 마음이 앞에서 몸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럴 때 너 꾀병이지 한다든지, 뭐 의사 선생님 그러세요. 시험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정도로 하세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끔 뭐 장염, 뭐 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인데, 거기다 대고 꾀병이지 해버리면 애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기는 지금 진짜 아프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야, 저 의사 선생님 실력이 좀 별론 것 같아. 우리 아들 아프대는데 딴 병원 가자. 그럼 아들이 딱 째려봅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 안 아프대잖아. 그리고 혼자 씩씩 웃으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아프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좋고,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니까 고맙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면 조용히 그냥 집에 데려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세요. 시험 공부를 하건 밤새도록 게임을 하건 그냥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돼.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냥 두시고요. 왜냐하면 걔는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걸 애가 착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가만두시고요. 다만 한 가지 요령,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엄마 아파요, 좀 누워 쉬어야겠어요. 그래라. 그러면 엄마 문 좀 닫아주세요. 왜?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했더니 우리 아들 요즘 애들 안 같아. 조용한 거 좋아해. 우리 아들 역시 최고. 했더니 엄마 지금 뭐예요? 했더니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다고. 오버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의 장점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순간에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아픔은 아픔대로 놔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가면 저절로 낫는 것들이 있어요. 감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약 먹으면 7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잘할 수 있는 걸 칭찬해 주는 순간에 아픔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화 있습니다. 행동화는 뭐냐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원 폭력 있잖아요. 때리고 말 함부로 욕하고 폭언, 폭력, 폭언. 일단 물건 훔치는 거 도벽입니다. 도벽부터 말씀드리면 도벽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벽이 있는 여자아이들을 상담을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제 앞에서 화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얘가 미쳤나? 갑자기 얼굴도 막 생겨갖고 왜 화장을 한다? 지금 달라지나? 뭐 얘기해도 왜요 하고 막 저만 놀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화장하는 것도 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더군요. 그 아이는 몰라요.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해줬냐면 영양크림을 사다 줬습니다. 얘 이게 좀 좋댄다. 얘 울어요. 그 자리에서 웁니다. 화장하다만 얼굴로 우는 거 봐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상담이 됩니다. 행동하려는 남자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부분 다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지금 현재의 그 불안함을 갖다가 공격성으로 떨쳐놔야 편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누구도 해결 못 해줍니다. 그거 아세요? 길은요 뒤 돌아보면 있는 거지 앞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하다 보면 어느새 걸어와 있는 거죠. 길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상담사는 두 사람입니다. 두 형제입니다. 기시 집안에 기다림과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다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애가 힘들 때 엄마하고 딱 돌아봤을 때 그 뒤에 항상 부모가 서 있어 주는 것,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너 아무리 그래도 나 여기 있어 줄 거야 하는 거. 그게 행동화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방은 평소에 공격적인 걸 행동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탁탁탁 소리 나는 운동, 배드민턴, 뭐 이렇게 탁구, 볼링 좋습니다. 그런 거 시키고요.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는 감상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연주시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감상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빨리 정신건강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놔두면 커지니까요. 자, 또 하나가 소극적 공격성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요. 그 애들 다 압니다. 근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더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애가 뭐 잘못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네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애가 네 하고 들어갔어요. 야단 치고 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애들은 몰라요. 야단 치고 나면 마음 아픈 거 몰라요. 근데 차라리 내가 뭐지? 내가 왜 제 야단 쳤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든 뭐든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합니다. 야 김철수 나와서 밥 먹어. 그럼 애가 yes sir 하고 나오나요? 안 먹죠. 안 먹거나 나중에 먹을래요 하거나 또 지나쳐 막 이렇게 먹는 놈도 있고요. 자 보세요. 안 먹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엄마 화나시죠? 근데 배는 누가 고파요? 애가 고프죠. 이게 소극적 공격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힘들게 하되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아까 신체화도 사실은 그래요. 내가 아프면서 남 공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소극적 공격성을 왜 보일까요? 소극적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요, 상대방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실용음악과 간다고 엄마는 법대 가라고 그러는데 나 실용음악과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밤새도록 몇 년간을 싸울 용의도 있는데 나 아들로서 나가! 넌 내 새끼 아니야! 그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 뜻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늘 100개를 한꺼번에 씹어먹고 와 하고 내뱉었을 때 거기 코 들이대는 거와 똑같아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저게 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들어요. 예? 근데 그 민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말이 좋지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올인하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1시간은 온전히 부모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 23시간을 버티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마지막 방어 기제 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2학년인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보자마자 집에 와서 밤새도록 토하고 온몸에 마비 증상이 일으키는데 학교를 안 가버려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너 왜 안 가니? 담임이 싫대요. 담임 선생님이 왜? 몰라요. 조금만 더 알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네. 키 작고 뚱뚱하고 국어 선생님이고 남자는 다 싫어요. 그래서 있잖아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키 작 너 나 싫으니 했더니 저는 좋대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은 목소리가 굵지 않아서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키 작고 뚱뚱하고 국어 선생님이고 남자고 목소리 굵은 그 사람한테 슬픈 추억이 있니?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과후 특기적성 논술 선생님한테 좀 불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학생인데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충격이 너무 컸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얼굴이 비슷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학교를 안 갔어요. 좀 지나면 알죠. 이분은 초등학교 때뿐이 아니잖아요. 아는데 담임선생님이 착한 국어 선생님이야. 이메일 보내서 영수가 난 여기서 언제나 너를 기다린다. 우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쓰신 건지 얘가 확 올라온 거예요. 불편해서 전화 깠어요. 그런 거를 투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나온 날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그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미워하는 건데 왜 미워하는지 몰라요. 학교를 새로 가면 담임 싫어. 수학생 수학 진짜 못 가르쳐. 보니까 아니에요.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과거의 어떤 힘든 추억이 얘한테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냥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참을 기다려 주시고 그 아이 감정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지지 하면 엄마가 자기 마음을 그 아이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겉행동이에요. 겉행동. 근데 속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보시고 그 아이들의 지금 저게 왜 저럴까 하고 한호흡 쉬시고 조금 뒤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주시면 그 아이 마음밭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가벼운 걸음들로 아마 잘들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